네, 안녕하십니까. 누리필입니다. 자, 2022년 3월 15일입니다. 자, 화요일이죠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. 자, 신임 새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와 함께 한번 좀 비교 대상으로 거론해 보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요. 바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. 국무총리, 미래통합당 당대표, 요직을 다 갖춘 분이고요. 정치적 경력만 좀 없다 뿐이지 그야말로 이제 거물급 조건을 다 갖춘 인물인데요. 이 두 사람이 왜 비교되느냐 하면요. 검찰 출신으로 한 명은 전설적인 검사였었고요.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전설적인 검사였습니다. 한 명은 공안통의 제1인자였었고요. 또 다른 한 사람은 특수부의 제1인자입니다. 특수부는 주로 이제 정치 관련된 이제 그런 수사를 하는 쪽이죠. 자, 이들의 인연을 이제 짚어볼 수 있는 화면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. 함께 보면서 이 시간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. 예, 이겁니다. 자, 후배 윤석열 맞은 황교안, 이번 검찰 인사 한쪽 치우쳤다 비판하면서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. 미래통합당 당대표 시절인데요. 2019년 8월 8일이니까 벌써 몇 년 됐죠. 한 2년 더 됐죠. 자, 황교안 당시 당대표,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입니다. 자세 이래 낮추고 있죠. 나이로도 뭐 후배고 검찰 기수로도 한참 후배죠. 그리고 검찰 안에서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에이스였었고요. 윤석열 같은 경우는 어둠의 세월을 한 십수년, 거의 20년 가까이 거리죠. 자, 한번 볼게요. 앞서 한번 다시 가운데서. 우리 윤석열 총장을 참 오랜만에 보는데 우리 총장 임명 축하합니다. 고맙습니다. 소회를 한번 말씀하시죠. 저도 법무장관으로 계실 때 뵙고 지금 한 6년 정도, 5, 6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, 그래도 우리 늘 바쁜 일정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. 이왕에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균형 있게 검찰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기관만이 아닙니다.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법원과 경찰을 인권적 차원에서 잘 견제를 해서 국민들의 인권이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검찰입니다. 그런 면에서 좀 균형 있는 인사, 우리 검찰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,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 처음 인사이기 때문에 아직 뭐 인사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개선이 되겠지만, 너무 이제 좀 특정 영역에 중요한 보직을 특정 영역의 검사들이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. 이런 우려들도 선배들의 우려이기도 하니까 잘 경청해서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형법에는 개인적 법익을 향한 죄, 또 사회적 법익을 향한 죄, 국가적 법익을 향한 죄, 그게 이제 세 종류의 범죄 영역이 있는데, 그에 맞는 우리 검찰 인사들이 좀 배치되어야 되지 않느냐.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좀 편향적인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이런 인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점을
좀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,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내가 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해서 이쪽에서 아마 고소고발한 사건들 뭐 이렇게 한 것들이 이제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한 70여 건 된다고 그래요.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 너댓 건 정도가 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사실상 유야무야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과연 그렇다면 참 이게 공정한 수사가 된 거냐 하는 이런 우려들이 좀 적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총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면밀히 잘 살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검찰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.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은 공당의 대표이시지만 저희 검찰의 대선배신 우리 대표님께서 그래도 검찰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검찰 업무를 처리하는데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잘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하여튼 앞으로도 검찰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셨으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. 고맙습니다. 검찰 우리 윤 총장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. 최근에 이제 많은 검사들이 일 열심히 하고 또 역량 있는 검사들이 많이 검찰을 떠나고 있다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. 우리 총장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해서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그래,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건강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? 네, 뭐 덕분에. 진짜 나라가 어려울 때 중책을 맡아서 힘드실 텐데 최선을 다해서 오직 나라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혹시 또 모르니까 여러분 자리를 좀 정리해 주시면 선후배 간에 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. 예, 어떻습니까? 이분 누구시죠? 지금 돌아가셨죠. 세상을 떠난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입니다. 이분이 그 유명한 워딩이 야구 몰라요 였죠. 야구 몰라요. 지고 있는 팀이 나중에 이기는 경우도 또 많고 역전이 또 많았죠. 그것처럼 이번에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정치 몰라요. 뭐 이게 딱 들어맞는 케이스가 아닌가.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 사람은 길거리로 나갔습니다.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당대표인데요. 자, 이런 걸 보면서요 정말 격세지감 느끼고요 상전벽해를 느낍니다. 자, 윤석열 저 당시 이제 신임 검찰총장 문재인 정권의 사정 칼날을 휘두르는 그 수장으로 다들 인식되었습니다만 뜻밖에도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설마 했던 청와대의 어떤 대립각 세우기가 시작되는 거죠. 그때부터 윤석열 바람이 이제 일기 시작합니다. 처음에 보수 진영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을 믿지 않았죠. 저 쇼 하나 짜고 치나 이런 식이었는데 조국과 싸움을 벌이면서 인기가 아주 뭐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어느 시점부터 여론조사 지지율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. 특히나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난 뒤에 윤석열과 추미애의 대결,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결이 아주 뭐 가열되죠. 추미애 뒤에는 문재인이 있었고요. 윤석열 뒤에는
어느새 보수 팬덤이 자리 잡아버렸습니다. 그로부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건데요. 자, 황교안 저 당시 당대표, 자유한국당이네요. 저 당시에는. 그 얼마 후에 미래통합당으로 총선을 치르는 거죠. 당명을 또 변경합니다. 아무튼 저 둘의 관계를 보면요. 둘 다 검찰 출신이고, 한 사람은 공안검사, 이제 간첩을 잡는 자리죠. 그리고 선거 사범을 잡아내는 그런 자리입니다. 황교안. 또 한 사람은 주로 특수부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. 정치적 사건 이런 것을 주로 다루는 인물인데요. 자, 거기서 각자의 영역에서는 정말 전설 같은 어떤 일을 만들어낸 두 인물입니다. 황교안은 대로 그 업적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에 올랐고요. 국무총리까지 갔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습니다. 그래서 제1야당의 당대표까지 되었던 거고요. 한 끗 남아있죠. 그 앞에 대통령이라고 하는, 진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한 자리가 남아있고,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늦게 또 검사가 되었습니다. 34살 때인가 검사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늦었던 거죠. 새파란 후배들하고 같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. 아마 절치부심하는 10년, 20년이었을 겁니다. 검사 생활 자체가. 그래서 항상 마음에 큰 웅심을 품고 한 칼을 준비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. 그것이 문재인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적폐청산 그리고 탄핵 이후 그리고 이명박 처리권에서 그들의 기대를 120% 흡족하게 해주면서 신임을 완전히 얻고 검찰총장에 파격적으로 임명이 됩니다. 당시 5단계를 뛰어넘었다 그러죠. 기수별로 볼 때는. 자, 아무튼 그 윤석열 지금 저 당시 영상을 보니까 약 2년 6, 7개월 전인데요. 그때도 뭐 고개 정말 제대로 돌리네요. 도리도리하네요. 정말. 황교안 당대표는 저때 보니까 정말 젠틀하면서도 안정된 자세, 단아한 모습입니다. 그런데 그게 장점인데 또 단점이 좀 딱딱해 보이죠. 정치인은 그 중간에 써야 됩니다. 좀 딱딱해 보이는 것을 좀 탈피하고 좀 부드러운 이미지도 좀 가져야 되거든요.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 정치인이 저 당시는 아니었으니까 아무런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정말 도리도리하네요. 그런데 몸집이나 이런 것들이 딱 보면요,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 동양의학에서 말하는, 한국에서도 주로 좀 한국의학에서 말하는, 한의학에서 말하는 사상 체질 중에 전형적인 태어민이 아닌가 싶어요. 정치에 딱 맞는 그런 체질인데요. 간 대 폐소죠. 간이 굉장히 크고 폐가 좀 작아서 폐 쪽은 좀 약할 수가 있지만 간이 크기 때문에 두주불사 호주가가 많죠. 술을 엄청나게 잘 마시고 대신에 이제 리더십이 있고 보수 기질이 있다 그러죠.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윤석열 이 당선인은 검찰에서 걸어왔던 길을 쭉 이렇게 들어봐도 좀 전설적인 어떤 그런 일화들이 많더라고요. 그게 항상 대형 같은 그런 이미지로서 그런 그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후배들과 함께 관계를 많이 맺었고 선배들과 관계도 그런 쪽에서 잘 쌓았다 그래요. 이제 그런 게 아마 결과적으로 정치인 윤석열, 대통령 윤석열을 만든 큰 어떤 힘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. 태어민의 큰 성격적 그 특징 중에 하나가요. 굉장히 노회하다는 겁니다. 음흉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마키아벨리적 어떤 그 정치, 흑술 이런 것도 잘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. 만일에 태어민 같은 이런 성격적 자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면 뭐 이것은 제 그냥 일방적인 예측일 뿐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오히려 그게 정치에 맞아요. 박근혜 대통령처럼 너무 올곧게 깨끗하기만 하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해집니다. 그래서 적당히 정치인들은 뒤에서 뭔가 이렇게 거중 조정력도 좀 필요하고 소위 말하는 그런 사술도 조금씩 구사할 줄 알아야 되죠. 예, 그거 못하면 정치인을 하지 말아야 돼요. 다른 어떤 사회봉사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죠. 자, 아무튼 저 황교안, 윤석열 저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인생 진짜 모르고 정치 정말 모릅니다. 야구 모르는 것처럼 진짜 모르는 것이죠. 자, 황교안 당대표가 당시 엄청난 고생을 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도 정말 저 위상에 걸맞지 않는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모습 보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. 부정선거와의 투쟁 그리고 백신 패스와 투쟁하는 거잖아요.
둘 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. 너무나 하기 힘들고 재미없고 위험한 일이죠. 그게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참 많은 비교가 됩니다. 두 사람이. 자, 오늘 이제 문득 이 영상을 제가 발견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누리 PD였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